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손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이 나온 배우 출신의 거장 김윤석 감독님의 새로운 작품 미성년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자, 미성년 얘기하기 전에 김윤석 감독님 얘기 몇 가지만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고 계시지만 그 금단 현상을 이겨내려는 도박 중독자가 나왔던 영화죠. 그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나약함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영화 내 손모가지를 건다. 오냐 내도 못하고 내 손모가지를 건다. 이 작품으로 칸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상을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노란 바다에서는 범죄 스릴러물이었죠. 흥행으로도 절대로 빠지지 않는 감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뼈다구 액션씬을 보여주셨죠. 커다란 이 뼈다구로 아주 잔혹한 액션씬들을 보였던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사실은 이 영화가 워낙 대중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던 작품 뼈다구 액션씬 영화 감자탕의 전설이라는 영화가 다음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많이들 예상을 하셨는데 예상을 깨고 그 어른답지 못한 사회, 미성숙한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는 영화 이 미성년이란 영화로 또 돌아오셨습니다. 이미 벌써 여러 영화제에 지금 초대가 되고 있고요. 조만간에 조금 수상 소식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빠의 불륜이라는 그 소재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사랑과 전쟁 팀에서 여담인데요. 우리도 좀 재평가 해달라. 우리도 김윤석 감독님 작품처럼 우리도 이렇게 굉장히 수준 높은 드라마다. 재평가 해달라. 이렇게 말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기자분들이 김윤석 감독님한테 찾아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재평가 해달라는 요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4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김윤석 감독님 아주 센스가 있으시네요. 아니면 이 미성년에 나오는 그 도망가기 바쁘고 비겁한 그 아빠 캐릭터를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르게 또 홍보하시려고 또 말씀하신 건가요? 이렇게 회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자, 이제 미성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미성년이란 영화는 이 제목 자체가 어떤 그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리와 유나라고 하는 미성년이지만 성년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려 하는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 성숙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또 책임지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미성년과 반대로 지들이 벌려놓고는 도망가기 바쁘고 회피하기 바쁘고 비겁하고 우유부단한 또 주리의 아빠 또 그러고 눈물만 펑펑 흘리지 어찌할 바를 몰라 하지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는 제대로 나서지 못하는 나약한 엄마들 그리고 자기 딸이 성년인지 미성년인지조차 모르는 유나 아빠도 나오고요. 도박에 빠져있는 그리고 아이들을 아이들로 보지 못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로 층을 나눠서 생각하는 한심한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선생님도 나오고요. 성숙한 미성년 주변에 정말 성숙하지 못한 성년들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이 영화는 어른답지 못한 사회,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을 비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화는 보시면
뭐 주제의식도 좀 무겁고 조금 이제 불륜이라는 소재가 나오니까 조금 이렇게 심각하고 무겁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중간중간 이렇게 피식피식 웃음이 나는 장면들도 많고요.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특히나 그 주리 아빠로 나온 김인석 씨의 그 연기가 이렇게 피식피식 웃음이 납니다. 어느 동네에나 좀 이렇게 있을 법한, 언젠가 좀 본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찌질한 아빠 또 찌질한 남편이 나옵니다. 그 장면 굉장히 웃음이 많이 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어른들은 이 영화를 재밌게 보고 나서 영화관을 나갈 때 부끄러움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나 어른답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이 영화를 보시고 조금 낯뜨거움을 느끼면서 영화관을 나가게 되실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촛불 집회 때도 한번 돌이켜볼까요? 쓰레기를 막 줍고요. 어떤 주장을 노래나 어떤 퍼포먼스나 어떤 연극이나 굉장히 성숙하게 자기들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한 그 층은 어른들이 아니었어요. 학생들이고 청년들이었습니다. 촛불 집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뭐 독재 문제로 심각할 때 용기 있게 앞에 나서서 순수하게 나라를 걱정하고 주장을 펼쳤던 그 주층은 어른들보다는 대부분이 청년들과 학생들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어른답지 못한 모습을 이 젊은 세대들에게 보여줘 왔습니다. 낯뜨거움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완벽한 어른이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부끄러운 마음을 느낄 줄은 아는 어른은 됩시다. 요즘에 정치인들 보시면 도대체가 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어른이 아닌 거죠. 어른이 아니기도 하고 인간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도 많죠. 왜냐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못 느끼니까요. 이 영화 보시면 이렇게 유쾌하게 웃고 영화를 보시면서도 낯뜨거워짐을 느끼실 겁니다. 그게 이 김윤석 감독님이 노린 노림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던데요. 아주 어느 가정에 불륜사라는 진짜 사랑과 전쟁에나 나올 법한 그런 소재를 가지고 아주 무거운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의식은 한국에만 국한된 이야기도 아니고요. 어느 나라나 어느 관객들이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도 또 좋은 또 평가를 받지 않을까, 세계적으로. 수상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자, 줄거리를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주리와 유나가 만나게 됩니다. 친하지 않은 여고생인데 왜 만났을까요? 주리의 아빠가 유나의 엄마와 불륜을 저지르면서 아이까지 임신하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주리가 알게 되면서 그 유나를 또 만나게 되고 둘이 티격태격 하다가 또 홧김에 유나가 핸드폰에다 대고 주리 엄마에게 그 불륜 사실을 이야기해버리죠. 자, 이제 이 두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지옥이 시작된 것이죠. 자, 아이가 또 미숙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주리 아빠도 그렇고 주리 엄마, 유나 엄마도 아이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도 없고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주리와 유나만이 자기들 책임도 아닌데도 아이를 책임지려 하고 아이를 걱정하고 아이에게 힘내하면서 아이에게 위로를 또 전하기도 하고 정말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로 주리 아빠는 도망 다니기 바쁘고요. 주리가 아빠 부르는데도 병원에 왔다가 막 도망가요.
그리고 유나 아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나가 미성년인지 성년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도박에 빠져 삽니다. 어떻게 요행을 바라죠. 한탕 해서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그 요행을 바라는 삶을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은 또 한심하게 아이들을 층으로 나눠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로 나눠서 또 이렇게 차별을 하죠. 자,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미숙아가 죽게 됩니다. 주리와 유나는 굉장히 충격을 받고 슬픔에 사로잡히지만 역시나 아이를 화장해서 그 아이의 그 가루를 화장한 가루를 우유에 나눠서 같이 마십니다. 아이를 기억하고자 하는 사랑했던 아이를 기억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두 여고생의 의식이라고 사적인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면이 관객들은 되게 좀 엽기적으로 보이실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순수하기 때문에 아이를 보고 나서 자기의 동생이죠. 아기를 사랑하게 됐고 아이를 책임지려 했고 또 아이가 죽자 누구보다도 슬퍼하고 그 아이를 기억하고자 아이의 가루를 나눠 마셨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전혀 이 장면이 엽기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아주 지역적인 아주 그 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굉장히 큰 주제의식을 또 무거운 주제의식을 아주 효과적으로 관객들에게 여운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보러 가십시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섬세한 심리 묘사가 표현이 된 영화입니다. 역시 김윤석 감독님 답네요. 자, 저는 이 영화에 대한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을 드리고 싶고요. 주말에 꼭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초반에 좀 장난스럽게 상상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좋은 영화고 재미난 영화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금 약간 장난스럽게 초반에 이 상상 리뷰를 했던 이유는 헐리우드 영화들 보시면 여러분 뭐 로버트 레드포드,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 뭐 안젤리나 졸리 등등등등 배우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감독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그런 배우 겸 감독님들이 많죠. 얼마 전에 개봉한 어스란 영화의 그 조던 필 감독도 배우 출신이고요. 여러분들 영화 잘 보시면 굉장히 감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단역이나 조연으로 배우 생활을 하셨던 그 감독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배우를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배우를 또 하셨던 분들이다. 근데 우리나라 영화계에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뭐 구혜선 씨라든지 하정우 씨라든지 등등등등 이렇게 감독으로 또 이렇게 도전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감독으로서 이렇게 입지를 다졌다라고 하기에는 좀 모자란 좀 약간 좀 대중들한테는 좀 이벤트성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독님들이 많았죠. 그래서 저는 김윤석 그 감독님도 그냥 이벤트로 끝나지 말고 조금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감독님이 한국에서도 좀 배우 출신의 감독님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이런 조금 약간은 장난스러운 그런 리뷰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미성년에 대한 제 영화에 대한 그 리뷰는 뭐 상상이 아니라 그대로고요. 영화 재밌고 괜찮은 작품입니다. 아주 섬세한 심리 묘사가 또 들어가 있고요. 뭐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김윤석 감독님이 또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연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주변 또 연기자들 칭찬도 아끼지 않으시고 연기에 대한 비중으로 이 영화를 주로 홍보를 하셨던데 그만큼 이제 신인 감독이다 보니까 또 이제 조금 조심스러우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 괜찮은 영화입니다. 앞으로의 작품도 기대가 되고요. 또 연기뿐만이 아니라 연출로도 또 이렇게 다음에 인터뷰하실 때는 연기가 아닌 이 작품에 대한 또 자신감도 좀 표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팬이에요. 자, 아주 그 팬들을 실망시키는 어떤 스캔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또 김윤석 배우 겸 감독님, 앞으로도 대중들 실망시키지 않고 또 성공적인 배우 생활 또 감독님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또 좋은 영화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